안녕하세요, 런테니스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백핸드랑 슬라이스 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코스별로 자세를 잡고 또 슬라이스는 어쩔 때 치면 좋은지 꼭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참고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한번 백핸드랑 슬라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never miss, that's fact. Taking big swings, put your hand to the bat. Put me in the ring, you'll go out in a bag. Cause I sing what I mean and I bring it to the mad light. Ain't got time to kill, I got time to feel. I took the red pill, I know life's short so I wanna live real. But how's it supposed to feel? 자, 우선 가급적 첫 번째는 백핸드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우리가 백핸드를 흔히 잡을 때 기본적으로 잡았을 때 그냥 평범하게 요렇게 예를 들면 잡았을 때 그냥 잡아서 이렇게 기본 요렇게 멈춘 상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백핸드 같은 경우는 잔발을 좀 많이 이용하면 공의 파워가 일단 확실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잔발을 좀 많이 이용한 상태로 백핸드를 치면 자연스럽게 하체의 탄성의 힘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파워로 공을 보내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오른쪽 골반 회전을 돌아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왼쪽 다리 자체 축을 다리로 마지막에 우리가 스키나 이런 거에서 브레이크 잡듯이 멈추는 요 현상, 요 상태로 나오면 몸이 체중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항상 앞으로 놓고,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백핸드는 보통 팔로우까지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힘을 주면은 안 돼요. 힘을 뺐을 때는 넘어가지만 힘을 준다? 그러면 임팩트에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멈춰지게 돼요. 이때 왼손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정지시켜서 힘을 그대로 파워를 유지시킨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백핸드가 나오겠죠? 땅!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이걸 너무 욕심부리고 싶어. 근데 힘을 주고 있어. 팔로우까지 뭔가 다 들어가면 아마 몸축이 무너지거나 뜨거나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만요. 자, 우리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백핸드가 하는 첫 번째는 자세를 잡았을 때 이 오른쪽 어깨 회전축을 이용해서 힘을 여기 오른쪽 어깨 쪽에 넣어준다. 넣어준 상태에서 쭉 그대로 몸이 도는 상태로 여기서 잡을 때 왼발을 이용해서 오른발 아니에요. 왼발을 이용해서 중심축을 만들고 이때 힘은 그대로 뺀 상태가 아니라 준 상태로 유지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면은 어깨축을 닫아서 힘!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보여드리면 움직였다가 셋! 이렇게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움직였다 어깨 닫아서 셋!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제가 지금 친 게 크로스로 쳤을 때 가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칠 때는 아마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세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몸의 회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쳤을 때 몸은 약간 반오픈이라 그래서 자, 주시면 돼요. 몸을 약간 열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몸의 변동이 거의 없어요. 대신 팔로우는 모습은 비슷해요. 다만 몸의 회전이 주시면 돼요. 닫는 것보다는 약간 잠시만요. 다시 자, 연 상태로 가서 그대로 밀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큰 변동은 없겠죠, 몸에. 그래야지 내가 상대방을 다운드라인 쳤을 때 확인을 하면서 네트 플레이를 하던가 아니면 뒤에 가서 수비를 할 수 있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은 반오픈을 이용해서 자, 온다. 다운드라인은 그대로 내가 몸을 유지시켜 놓는 게 가장 좋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랑 다운드라인을 한 번씩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선 크로스 쳤을 때 모습. 몸의 회전을 돌리고 닫아줬죠?
다운드라인 같은 경우는 몸이 그대로 유지. 그러면 아마 이렇게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트 대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드라인 치고 나서는 네트 플레이를 하러 들어가겠죠. 왜냐? 나는 앞으로 쳤기 때문에 몸의 체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크로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공이 온다. 크로스는 오케이. 다시요. 크로스는 퉁 치면 다시 돌아오는 이 리커버리까지 수비까지 되돌아올 수가 있죠. 근데 다운드라인은 절대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운드라인은 치면은 자연스럽게 네트 터치까지 할 수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하나, 둘, 셋, 뿅. 어허! 자, 우리가 이번에는 크로스랑 스트레이트 치는 거, 나중에 되면은 전체적으로 공이 가는 방향까지 제가 다음 시간에는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냥 몸의 회전, 다리의 위치, 어떻게 하면 내가 팔로우가 다 들어갈 필요가 왜 없는지 이런 거를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공이 계속 길게 오진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짧은 공을 쳤을 때 크로스랑 스트레이트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큰 어려움은 없어요. 대신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공이 날라오면은 저희가 보통 들어갔을 때 크로스 칠 때는 툭, 여기도 원리는 똑같죠. 다만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라켓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는 쪽으로 몸을 약간 눌러준다고 보면 돼요. 기울이죠. 여기서 공이 다시 한 번만 던져주실 때 약간 오른쪽 어깨를 기울인 상태로 공을 치면 크로스 방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리자면 자, 왔을 때 오른쪽 어깨를 살짝 누른 상태로 들어가면은 방향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내가 버티느냐 눌러주느냐의 차이에서 조금 코스가 달라지긴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이트 칠 때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버텨야겠죠. 누르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이트 칠 때 방향은 오른쪽 어깨축을 버틴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도 어프로치는 절대 강하게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깨축만 이용해도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이 오면 어깨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들어가면 스트레이트.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 어깨축을 살짝 눌러준다. 약간 기울인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는 크로스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팁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만 더 보여드릴게요. 크로스는 오른쪽 어깨축을 누른 상태로 치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어깨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네트 대시하는 거는 여기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강하게 치면 안 좋다. 조금 정확성 있게 방향을 보내주는 게 가장 좋죠. 자, 그 다음은 오늘은 조금씩 그냥 소스만 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가 백핸드를 치다가 공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역동작에 걸렸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슬라이스가 나와야 돼요.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잘 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슬라이스는 언제 치냐면 물론 대부분 일반 공이 온다. 자, 공이 왔을 때 그냥 평범하게 슬라이스 자체를 그냥 이렇게 쳐서 잡은 상태로 툭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원래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수비 또한 내가 전위로 이 네트 플레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동작들이죠. 그래서 공 자체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반드시 내가 네트 앞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자 온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그대로 따라와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라켓을 풀었죠.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설명 때문에 라켓을 떨어뜨린 거지만 이 동작 자체를 앞으로 들어갈 때는 마무리까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들어가 준 상태로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슬라이스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대부분 사람들이 팔꿈치를 이렇게 당겨서 공을 더 많이 얇고 까르지게 치려고 하지만 원래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는 이 팔꿈치를 당기면 물론 짧아지긴 해요. 이렇게 당기면. 다만 계속 습관이 돼요. 뭐냐면 기본 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그냥 갖다 대는 슬라이스밖에 안 나온다. 근데 프로들이나 영상을 보면은 경기 영상을 보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 칠 때 완전히 스윙을 쫙 펴지는 느낌들을 볼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준다. 그래서 슬라이스는 공이 날아왔을 때 우리가 쭉 오랫동안 밀고 나가야지만 공 자체가 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이 어려워하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면 순간적으로 공이 짧다 또한 뜬다. 그럼 상대방들이 덥석 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공이 날아왔을 때 끝까지 공을 팔을 뻗어주면서 오래 보내야지만 상대방이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슬라이스는 스트레이트랑 크로스 칠 때 어디가 좋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 쳤을 때 가장 좋은 코스는 저는 스트레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뭐냐면 스트레이트를 치고 나면은 슬라이스는 네트 플레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라이스를 치고 들어간다. 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많이 치는 편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면 자 반드시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슬라이스는 스트레이트로 치고 들어가게 돼요. 궁금하죠? 공이 과연 스트레이트로 갔는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코스까지 보이는 것까지 완벽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를 가급적이면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보내면서 네트 대시까지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크로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 공이 온다. 크로스 같은 경우는 물론 좋죠. 하지만 내가 네트에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워져요. 여기서 내가 슬라이스 치고 들어오면 여기서 다시 연결 발리가 나오게 돼요. 끊을 수가 없다. 공격 발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스트레이트로 내가 밀고 들어가면은 쭉 밀면 가속이 붙기 때문에 공격을 한 번쯤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슬라이스는 공이 짧아지거나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럴 때만 사용해 주시면 가급적 좋아요. 기본 볼이 왔을 때는 슬라이스보다는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백핸드 같은 좀 파워 있는 샷들을 많이 쳐주면 좋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과연 크로스를 쳤는지 스트레이트를 쳤는지 슬라이스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